탔을 때 계기판, 와, 포르쉐의 상징적인 5구형 계기판을 버리고 이렇게 3개 원형의 계기판을 선택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3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전통을 버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버튼 시동이라고 하든지 계기판이라고 하든지. 2세대 모델을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3세대 모델은 큰 패널이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실 허접하다. 반갑습니다. 라포르 대표 이경진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나온 972 파나메라 버전과 요 근래까지 나왔던 971 파나메라의 차이점, 그리고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시승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관은 사실 같은 모델이 아니라서 저희가 뭐 정확한 차이를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파나메라 972 3세대 모델도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안 넣으면은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 가니쉬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됩니다. 디퓨저 쪽도 보시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고요. 근데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게 2세대, 3세대라고 구분하겠습니다. 이제 포르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971, 972,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971.2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하단 부분이나 전체적인 외관 실루엣을 비교해 보시면 이런 덕트 부분들은 조금 더 굵직굵직하게 신형 모델의 3세대 모델에서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외관도 그렇지만 이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2세대 모델은 헤드라이트를 PDLS 혹은 PDLS 플러스라고 명칭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3세대 같은 모델은 HD 매트릭스 LED라는 명칭으로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가격은 한 400만 원대로 비슷한데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 2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4점식 LED가 똑같이 들어갔었지만 3세대 모델은 조금 더 날카롭고 가늘게 빠졌다라고 하면 2세대 모델은 조금 더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호불호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2세대 모델을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이 3세대 모델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눈에 더 익겠죠. 왜냐면은 지금 나오는 카이엔이나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라이트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보는 제 눈에는 2세대 모델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만, 뭐 라이트, 덕트, 범퍼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들만 변화를 줬고, 3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메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중앙 하단에 위치해 있고, 이제 전 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사이드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센서가 위치를 합니다. 큰 틀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멀리서 봤을 때는 2세대와 3세대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디테일함들이 사실 굉장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또 뒤로 돌아오시면 이 뒷텐다에서 테일램프로 떨어지는 라인도 굉장히 비슷해요. C필러에서 방금 뒷텐다부터 여기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 2세대와 3세대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흡사한 차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뒷모습일 것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테일램프가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테일램프에서 중간으로 오는 이 라인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한번 중간에서 꺾이죠.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비교 영상을 담아드렸던 2세대도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후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후면부가 한 번 더 꺾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971.2 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디자인이 좀 더 날렵하게 빠지는데, 그리고 바뀐 듯 하지만 바뀌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테일램프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온 포르쉐 중에서 911은 조금 더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저희가 911 같은 경우 이제 신형 모델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예전에 나왔던 포르쉐 911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테일 파이프 옵션과 스포츠 배기 옵션을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외형상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그게 똑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911 같은 경우에는 노말, 스포츠 테일 파이프, 스포츠 배기, 이 세 가지 옵션을 넣을 때마다 모양이 다 달라져요. 파나메라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노멀 버전의 배기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은 여기 네모난 테일 파이프가 2발짜리가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으로 스포츠 테일파이프 혹은 스포츠 테일파이프와 스포츠 배기를 같이 넣으면 이 형태의 테일파이프가 똑같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형에서 봤을 때는 이 스포츠 테일파이프 옵션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스포츠 배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버튼을 눌러서 배기 사운드를 들어봐야 알 수 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3세대 모델을 타봤는데 오면서 제가 스포츠 배기음을 활성화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2세대 모델보다는 확실히 배기음이 조금 커지긴 했다. 저희도 패밀리카로 카이엔을 타고 있고 거기에 스포츠 배기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타면서도 저는 큰 솔직히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혼자서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포르쉐를 좋아하는 파나메라 카이엔 카페만 들어가봐도 그런 공공연한 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도 실질적인 오너 입장으로도 저도 제가 카이엔을 타봤지만 그 돈이면 정말 다른 옵션을 게 너무 많죠, 사실. 자, 그리고 포르쉐 3세대 같은 경우에 기본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포르쉐 홈페이지에서 노멀 버전 스탠다드 가장 기본으로 선택하면 차 가격만 1억 7,800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최근까지 나왔던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 모델이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 5,600 정도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대신 포르쉐에서는 뭐 기본 옵션들을 많이 넣어줬다라고 하는데 선루프 같은 경우가 기본으로 들어갔고 다음에 통풍 시트, 2열 선 블라이드 그리고 포르쉐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쪽으로도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은 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형 파나메라로 넘어오면서 컬러 명칭도 바뀌었어요. 비슷하지만 명칭이 좀 다른 컬러들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젯블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크로마이트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색깔의 트림으로 말씀드리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메탈릭, 다음에 스페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드림, 레전드 이렇게 표현 방식을 조금 달리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이 고민을 하시는 2세대 플래티넘 모델이 중고로 사기가 좋냐 혹은 3세대 인판급 파나메라가 중고로 사기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드리면 이 V6 엔진의 2.9 트윈 터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마력도 상승했고 연비도 큰 수치 차이 없이 비슷하게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형 의 모습 그리고 실내 옵션 같은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고로 나와 있는 현 2025년 2월 시세로 말씀드리면 플래티넘 에디션 22년 23년식 같은 경우에 신차가 1억 7천만 원 정도의 파나메라가 지금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근데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에서 보통 한 5% 정도? 네, 그러면 2억짜리면은 1,000만 원 정도밖에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고로 봤을 때는 기본 옵션을 가격 좀만 넣으면 3세대가 지금 2억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10% 빠진다고 하면 1억 9천에서 2억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되고 지금 2년에서 3년 지난 파나메라 플래티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5천이면 살 수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가성비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2세대로 가셨다가 3세대 모델이 이제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가격 방어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갈아타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외형적인 차이도 거의 없고 성능적인 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운행을 한 지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첫 시승을 했을 때 느낀 점은 진짜 비슷하다. 2세대 모델은 저희가 정말 많이 탔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운행을 하면 이게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솔직히 큰 구분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일반인들의 시각의 기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출력이나 마력이나 토크감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상당 부분 좋아졌을 거고 저는 운동 성능에 대한 차이보다도 이제 전체적으로 옵션이나 이런 센터페시아 쪽이 굉장히 저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탔을 때 타자마자 놀랐던 부분이 사실은 이 버튼 시동 부분이에요. 포르쉐가 사실 예전에 레이싱 대회에 참가했던 키를 돌리던 그런 형태의 모습을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파나메라 신형에도 키는 왼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키 레버를 돌려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옵션을 포르쉐는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버튼 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이칸에 이 옵션이 있거든요. 타이칸도 지금 보시면 버튼 시동을 눌러야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타입이고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다 보니까 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연기관으로 넘어온 파나메라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대 변화의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통을 버리고 버튼 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큰 차이를 말씀드리면 기어 레버가 2세대는 어디에 있었어요? 가운데 있었죠. 센터페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타이칸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지금 실제로는 타이칸을 타고 다니는데 보시면 타이칸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위치에 변속 레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실내 레이아웃도 센터페시아나 계기판도 그렇고 타이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탔을 때 놀랐던 점은 혹시 포르쉐의 계기판의 상징이 뭔 줄 아세요? 5구형 계기판이거든요. 원형이 5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포르쉐의 사실 전통과도 같은 계기판이거든요. 근데 엔트리 모델에서는 3개의 원형만 넣어줘요. 엔트리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마칸, 박서 같은 경우에는 원형이 3개가 들어가고요. 911이나 파나메라는 5구형 계기판 넣어줬었는데 지금 놀랐던 거는 어때요? 원형이 3개만 들어가죠. 네,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전체로 이제 디지털화가 됐다. 이제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계기판의 이제 혼합이라고 보셨다고 하면 3세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전동화 혹은 디지털화가 다 된 것 같아요. 오 감독님은 실내의 구성이 2세대와 3세대 뭐가 더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조수석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데 네, 맞아요. 이제 동승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운전석에서는 사실 안 보여요. 저게 이제 형광 필름이라고 흔히 핸드폰 이제 생활 보호 필름을 씌우면 옆에서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운전석에서는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보이지만 동승석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여러 가지 그 운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2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장치 버튼이 눌렀을 때 햅틱식이라서 터치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도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렸던 영상을 보니까 이게 터치감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눌러보니까 정말 안 좋아요. 큰 패널이 다 같이 한 번에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2세대 모델을 안 타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2세대 모델은 터치 패널을 누르면 터치감이 굉장히 좋은데 3세대 모델은 패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요. 네. 조금 사실 허접하다. 지금까지는 제가 달라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또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형태는 스포츠 크로노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의 지금 위치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2세대 모델과 같이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놀랐던 거는 스포츠 배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끈 상태거든요, 감독님. 네. 이제 켜볼게요.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죠? 지금 창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모르겠네요. 사실 2세대 파나메라는 제가 볼 때 더 심했어요. 제가 볼 때는 3세대가 그나마 배기음이 조금은 더 커졌다. 근데 2세대는 좀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배기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의미 없는, 더군다나 카이엔과 파나메라에서는 정말 의미 없는 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신형 3세대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선된 투챔버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 감독님 어떠세요? 느끼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까 2세대 파나메라를 10분 정도 운행해봤는데 네. 확실히 노면이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걸러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방지턱을 몇 번 넘어봤고 그리고 저는 2세대 모델을 좀 많이 타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저는 큰 차이를 사실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저는 운행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블라인드 테스트로 눈을 가리고 2세대, 3세대 모델을 태워준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구분을 못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세대 모델에서는 서스펜션도 옵션으로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ASM, 파즘이라고 하는데 PASM만 들어가면 이제 코일 스프링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댐핑의 그 강약을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에어서스를 넣으면 차고의 높낮이까지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파나메라 3세대로 넘어오면서 에어서스 투챔버를 기본으로 이제 장착을 넣어줍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 가격 자체는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옵션들까지 기본 구성으로 넣어줬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옵션으로 넣어줘서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갔던 옵션들을 다 정리해보면 이번 기본형 3세대 모델이 한 2천만 원 정도 올라간 게 그렇게 큰 가격 인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PDCC 옵션도 이제는 노멀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세대 모델 911 카이엔 파나메라에서 마법 같은 코너링을 도와줬던 PDCC 옵션이 이제 3세대에서는 삭제가 됩니다. 저희가 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옵션 구성을 한번 해봤었는데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사라졌고 PDCC 옵션이 이제 3세대 모델에서는 이제 거의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3세대 파나메라에는 액티브 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차에는 지금 없는 거죠? 네, 노멀 모델은 PAR 모델이 넣을 수가 없고 옵션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PAR 옵션은 400V짜리 전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옵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모델에는 안 들어간 거네. 네, 노멀 모델에는 아쉽게도 PDCC는 아예 선택할 수가 없고 PAR도 넣을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완성도는 솔직히 2세대가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제가 볼 때 탔을 때 계기판, 와, 포르쉐의 상징적인 5구형 계기판을 버리고 이렇게 3개 원형의 계기판을 선택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전통을 버리고, 그러니까 3세대 모델로 넘어오면서 전통을 버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버튼 시동이라고 하든지 계기판이라고 하든지. 그리고 기어봉이 중간에 있던 2세대 모델의 이런 센터페시아와 공조장치의 그런 구성들이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파나메라 2세대 모델과 3세대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면 저 같으면은 차라리 가성비가 좋은 플래티넘 에디션 2세대 모델을 선택할 것 같고, 내가 꼭 신형 느낌의 파나메라 포르쉐를 선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3세대도 좋은 대안이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선택해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가성비 모델의 플래티넘 에디션 혹은 전기형 모델의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의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포르쉐 옵션에 대해서 비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폴이었습니다.